네,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쪽에서는 특별히 이제 악재라기보다는 오히려 개별적으로 좋은 내용들이 많았던 하루가 되겠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는 이러한 미국장의 흐름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는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사님과 함께 볼 주제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달러 약세와 빅테크 부진. 달러 약세인 거는 좋은데 빅테크가 부진한 건 또 부담이 됩니다. 호황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앞에 달러 약세 좋다라고 말씀 주셨던 거는 좀 거시적으로는 확실히 좀 좋아졌습니다. 제가 이 화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요일 미국 시장 금요일 밤 우리 국내 시간으로 금요일 밤이었죠. 미국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사실 좀 이어가는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는데 채권하고 환율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정화가 되고 있었는데 거시적인 환경 좋은데 미국 빅테크 기업들 뭐 MS, 알파벳, 아마존, 애플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예민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뭐 MS 같은 경우는 실적은 양호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가 좀 부진했다. 이 부분으로 좀 크게 하락을 했고 알파벳은 실적이 좀 부진했죠. 광고 매출이 좀 떨어지면서 실적이 부진하면서 알파벳은 9%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시적인 환경은 좋아졌는데 종목별로는 실적이 잘 나와야 된다라는 실적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펼쳐졌는데요. 이 대형 기술주가 부진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처음에 2%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시적인 환경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달러 약세 그리고 국채금리 하락,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거의 4%입니다. 한 번만 더 떨어지면 이제 다시 3%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금리가 하락이 되면서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뭐 긴 시간도 아니었는데 2%가 넘게 위로 올라가는 상승하는 변동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다음에 장 후반으로 가면서 다시 이제 실적 얘기가 또 나왔죠. 그러면서 다시 나스닥이 2%좀 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이 변동폭이 상당히 좀 컸던 게 나스닥이었는데 반면에 다우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에서는 이만큼 실적 부진한 종목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 거시적으로 좀 와보면은 영국은 지금 안정화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파운드화가 강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달러 좀 줄이면서 달러를 풀면서 위안화가 좀 더 강세가 됐고요. 일본도 정부가 조금씩 개입하고 있죠. 엔화가 조금 강세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달러를 제외하고 뭐 가장 주요 통화 중에 이 세 개인 이 파운드화, 위안화, 이 엔화 모두 다 조금씩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달러화가 좀 약세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전체적으로는 글로벌 증시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감들을 좀 완화시켜주면서 뭐 국내적으로도 당연히 달러화의 약세, 어제도 6원50전 하락을 했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약세가 예상되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는 거시적인 환경은 어쨌든 좀 좋은 환경이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 뭐 이런 환경들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는 큰 틀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실적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이런 긍정적인 관점으로 연결해서 봐야 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 환율, 그러니까 사실 국내 증시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고민해 볼 때 굉장히 사실 고민이 많이 되겠죠. 종목별로는 크게 하락을 했는데 환경은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조금 더 꼼꼼히 따져보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 거시적인 환경이 좋아진 것만큼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국내 증시는 우선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첫 번째로는 환율이 좋습니다. 이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이 1411원 13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뭐 100% 정확하게 이렇게 반영이 되진 않지만 얼추 거의 추세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 1430원 초반에서 1426원까지 떨어졌죠. 1426원인 게 오늘은 1410원대 중반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좀 높습니다. 1400원대 초반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이런 환경들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국채금리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국채금리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년물이 4%대 중반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다가 이제 4%대 초반이거든요. 이 3%대도 기대해 볼 만큼 좀 빠른 속도로 이 채권 금리도 좀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고요. 이 국내 기업들, 미국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로 연결돼서 지금 사실 추세가 살아있는 게 전기전자 섹터만 어떻게 보면 수급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MS, 알파벳, 아마존, 애플 영향이, 애플은 하락이 좀 적었고요. 아마존이라든지 알파벳, MS 이 세 종목이 굉장히 하락이 깊었는데, 이 세 종목이 국내 증시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 종목이 지수에 영향을 미칠 만큼 이 세 종목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은 좀 낮기 때문에 이 종목들보다는 개별 기업들의 실적 혹은 실적 전망치에 이제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부터 삼성전자 실적이 잠정치, 확정치 발표와 함께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죠. 종목별로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적에 대한 중요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단기간 동안은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환율 좋기 때문에 외국인 어제도 좋았죠. 어제 지수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외국인 어제도 6천억 원대 이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선물도 7천억 이상 순매수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에는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오늘도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수급 한번 기대해 보고요. 개별적인 실적에 집중하자는 얘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실적 중에서도 어느 쪽으로 또 수급을 봐야 될지 알아볼 종목 선택해 봤는데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연결고리 종목은요. 그렇습니다. LG 이노텍. 이제 애플과 관련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벤트가 끝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이유 좀 들려주세요. 우선 국내 증시 수급이 우호적인 환경인데 여기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전일도 약보합 정도인데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는 부분을 본다라면 시가총액 1, 2, 3, 4위가 집중적으로 매수가 됐거든요. 특히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으로 매수세가 굉장히 크게 쏠렸습니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삼성 SDI. 1등과 3등은 반도체고요. 2등과 4등은 2차 전지입니다. 이 전기전자가 좋으면 시장에 힘이 있습니다. 굉장히 지수가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이 전기전자 섹터, 특히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이 좋을 때 이런 모습들이 많이 느껴지는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발전을 해야죠.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느냐? 전기전자의 이런 좋은 수급이 다른 데로 좀 확산이 돼야 됩니다. 상승하는 섹터가 늘어나야 되고 상승하는 종목이 늘어나야 되는데, 아직 1단계, 그러니까 특정 섹터로 좀 집중이 되는, 특정 섹터의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으로만 집중이 되는 아직은 1단계 상황인데, 근데 이게 넘어가려면 좀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아직 전기전자 빼고 나머지는 했을 때 물음표가 많이 달린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물음표가 전기전자에는 많이 해소가 돼 있고, 이 중에서도 또 LG 이노텍은 최상위 종목들 이외의 종목, 그러니까 아직 수급이 최근에 좀 많이 빠져 있죠. 근데 실적은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전기전자의 우호적인 수급 환경이 전기전자 섹터 내에서 LG 이노텍까지 좀 퍼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중요도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3분기 좋고 4분기도 좋아지는 이 종목에도 관심 가지셔도 좋다라는 이유로 LG 이노텍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큰 맥락에서 이제 수급과 실적 동시에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골라주셨는데요. 그렇다면 LG 이노텍과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어떠한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우선 사실은 이 실적 기대감이 있으면서 금년 2월에 40만 원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근데 40만 원 돌파 이후에 사실 조금씩 떨어지다가 9월 달에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 35만 원, 30만 원대 중반에서 갑자기 20만 원대 중반까지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애플 우려감이 나오면서 LG 이노텍의 실적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뚜껑 열어봤더니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애플 쪽으로 당연히 매출 잘 나왔기 때문에 상회했고, 그리고 환율 강세였습니다. LG 이노텍은 환율 10원당 월 영업이익이 30억 정도의 영향이 있는데, 이 예상보다 환율이 더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도 기여를 했는데요.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다. 그러니까 시장 우려감들을 많이 좀 희석시키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렇게 본다라면 주가가 떨어진 만큼 매력도가 상승했죠. 많이 떨어졌다. 가격 매력도가 올라갔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3분기 실적 좋은데 4분기 실적 좀 안 좋다 그러면 주가 빠질 수 있거든요. 자동차가 최근에 좀 완성차 업계들에서 실적 우려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4분기는 3분기보다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이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한 4,200억 정도였는데 4분기는 5천억 원대 중반까지 여기서 한 30%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 쪽만 뿐만이 아니라 전장 사업도 굉장히 좋아지고 신사업 쪽도 그러니까 기존 사업이 최대 실적인데 신사업도 성장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포인트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LG 이노텍 예전에 비해서 좀 약간 저렴해졌다라는 가격 메리트 그리고 3분기도 역대급인데 거기서 4분기까지도 더 괜찮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LG 이노텍이 이제 어제 2.5%가량 좀 밀렸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든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평선들, 단기 평선들은 다 위에 겹쳐 있는데요. 이 61선 정도, 그러니까 32만 5천 원 정도가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더 길게 잡는다 그러면 이전의 박스권, 그러니까 32만 5천 원에서 37만 5천 원이 이전 박스권인데 그 안으로는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다시 박스권 안으로는 회귀할 수 있다. 그리고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전 박스권의 하단 정도죠. 3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상승할 만한 충분한 실적과 그리고 이 전기전자 섹터 내의 우호적인 수급 환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용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수급과 실적을 교차점이 될 수 있는 LG 이노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